자, 아까 우리가 일렉트릭 플럭스를 간단하게 얘기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필드 라인이 이렇게 있다. 자, 근데 여기다 크로스 섹션 에리어를 이렇게 딱 수직으로 잡게 되면, 퍼펜디큘러하게 잡게 되면은요, 이때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디파인 됐었냐면 phi over area로 이렇게 디파인 됐었습니다. 자, 여기다 다 있으면은 일렉트릭 필드는 phi over area.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리어는 이게 퍼펜디큘러한 에리어예요. 지금 현재 이거 자체가 퍼펜디큘러하기 때문에 이거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phi는 뭐라고 쓰면 좋으냐면 플럭스, 거기를 지나는 필드 라인의 개수죠. 그럼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a가 됩니다. 수직으로 할 때는. 근데 수직이 아닐 때도 있죠. 수직이 아닐 때도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통과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경우는 통과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패럴렐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탄전실하게. 그래서 이때는 플럭스는 0이다. 그럼 되겠고요. 자, 하지만 이때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때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필드 라인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에리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에리어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이게 에리어예요. 자, 근데 이거의 퍼펜디큘러한 여기를 통과하는 플럭스는 결국 뭐 어디를 통과하는 거나 똑같으면 여기 파란색을 통과하는 거나 결국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간색이 실제 에리어지만 파란색 그 퍼펜디큘러한 좀 작은 에리어를 통과하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 빨간색 부분을 우리가 A라고 하고 요걸 우리가 퍼펜디큘러 에리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플럭스는 뭐가 되느냐? 그렇죠. 이때 플럭스는 2 곱하기 A 수직이니까 A 수직은 A 코사인 세타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우리가 또 수학에서 이런 걸 배웁니다. 이너 프로덕트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두 개의 벡터 이렇게 있잖아요. A 벡터, B 벡터. 그 다음에 사이의 앵글을 세타라고 했을 때 A 도트 B라고 하는 그런 걸 배웁니다. 이걸 도트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이너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이렇게 배우죠. 이건 뭐냐면 AB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걸 여기다 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이 에리어 벡터의 완전히 수직인 벡터를, 에리어 벡터의 완전히 수직인 벡터를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 A 벡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 벡터. 요 벡터는 어떠냐면 에리어하고 딱 수직인 동시에 크기는 에리어하고 같은 걸 갖고 있습니다. 매그니튜드는. 근데 희한하게도 이 사이 앵글이 여기 앵글하고 똑같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죠? 자, 이쪽은 일렉트릭 필드. 그 다음에 에리어 벡터는 저쪽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하고 저 에리어 벡터가 정확하게 코사인 세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플럭스를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E 도트 A로. 도트 프로덕트 형태로 써도 되겠다. 왜냐면 수학적인 기호가 똑같으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방향은 이쪽. 에리어 벡터의 방향은 이쪽. 에리어 벡터는 에리어에 딱 퍼펜디큘러하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가우스로인데 지금까지는 플럭스에 대한 데피니션이었고요. 자, 다음과 같은 포인트 차지가 있어가지고 그 포인트 차지로부터 필드 라인이 바깥으로 나가고 있어요. 필드 라인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다. 핑크색이 어디 갔냐?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필드 라인이 바깥으로 나오고 있네요. 포인트 차지에서부터 필드 라인이 나오지. 그림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완전 수직으로. 그렇죠? 다음과 같이 나오고 있는데 나갈 때 특징이 뭐냐면 여기 또 퍼펜디큘러하게 나오고 있네요. 이 서피스를 그냥 우리가 지금 잡은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실제 존재하는 그 서피스가 아니라 가우시안 서피스라고 부릅니다. 가우시안 서피스. 가우스 로의 플럭스를 계산하기 위한 그런 서피스예요. 가우시안 서피스다. 자, 딱 정확하게 수직이니까 우리가 이 경우에는 플럭스를 계산하려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E는 그냥 E 곱하기 A로 계산하면 되겠다. 아니, E가 아니라 뭐 플럭스인데. 플럭스 쓸게요. 플럭스는 E 곱하기 A로 계산하면 되겠다. 자, 근데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는 뭐냐면요. 일렉트릭 필드는 포인트 차지로부터 R만큼 떨어졌으니까 R의 제곱분의 KQ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피스 에리어는, 이것의 수직한 서피스 에리어는 몇이냐면 4파이 R 제곱 되겠죠. 4파이 R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뭐가 되냐면 4파이 KQ 다음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파이 K는 뭐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그렇게 새로이 디파인 한 거예요. 입실론 제로분의 1이라고 요거를. 이거 잘 보입니까? 이거 잘 보여요?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렇게 디파인하고, 여기서 입실론 제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릭 퍼미티비티라고 부릅니다. 일렉트릭 퍼미티비티. 근데 어디에서 이 제로가 노트라고 하거든요. 저 제로, 작은 제로를 베큐엄에서, 베큐엄이 아니면 저 값은 조금 또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 카파를 곱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우스로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우스로가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 포인트 차지 Q가 뿜어내는 플럭스는 결국 그 차지하고 프로포셔널 하다 얘기합니다. 차지가 2배가 되면 거기서부터 나가는 플럭스는 2배가 된다. 그런 얘기죠, 결론은. 비례한다. 그래서 플럭스하고 차지를 그렇게 이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4번. 이건 볼까요? 자, 잘 봐주세요. 자, 아까 방금 전에 어떻게 잡았냐? 여기를 딱 정확하게 스피어를 잡았었잖아요. 스피어를 통해서 나가는 플럭스를 계산했지만 결국은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건 이렇게 arbitrary surface, 이렇게 아무렇게나 생긴 포인트 차지 Q를 포함하고 있는 아무렇게나 생긴 서피스를 잡아도 거기를 통과해서 나가는 게 여기를 통과해서 나가면 여기를 통과해서 나가게 돼 있으니까 개수가 어때요? 결국은 같아 달라. 여기 스피어를 통해서 나가는 개수하고, 그죠? 여기 아비트라리 서피스를 통해서 나가는 개수가 결국은 같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보니까 하나 1대1 다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1대1. 그래서 플럭스 1은 플럭스 2랑도 같고요. 플럭스 3랑도 같고, 이것은 결국 뭐가 되냐면 Q 오버 입실론 제로라는 거죠. 전부 다. 포인트 차지 Q를 포함하고 있기만 하면.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우스로를 이렇게 써야 되겠다. 입실론 제로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차지 전부 enclosed, ENC, enclosed라고 쓴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떨까? 차지가 그 가우시안 서피스, 이게 핑크색으로 되는 게 무슨 뭐 에벌라가 아니라 그냥 저거예요. 서피스예요. 그냥 가우시안 서피스라고 그러는 서피스입니다. 수학적인 그냥 서피스. 여기 Q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세볼까요? 여기로는 지금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는 거는 마이너스 1, 다시 나가는 거는 플러스 1로 이렇게 계산해 주려고 합니다. 차지가 가우시안 서피스 바깥쪽에 있으면 들어가는 개수하고 나오는 개수가 어때요? 똑같죠? 그래서 넷 플럭스는 몇이냐? 0이다. 들어가는 개수는 마이너스 1, 나가는 개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니까 결국 Q가 서피스의 바깥쪽에 있으면은, 안쪽에 있지 않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냐? 플럭스는 뭐가 되느냐? 0이 된다. 알겠습니다. 5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일반적. 자, 드디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우스의 법칙의 인티그럴 폼이 나왔어요. 가우스 법칙의 인티그럴 폼이다. 자, 여기서부터 필드가 이렇게 나가겠죠. 필드가 이렇게, 필드가 이쪽으로 나갑니다. 필드가 다음과 같이 나간다. 그런데 이 에리어하고는 어때요? 이 에리어 벡터 있잖아요. 이 에리어 벡터의
딱 정확하게 수직인 벡터를 이쪽으로 잡읍시다. 이쪽을 뭐라고 잡을 거냐면 DA라고 잡겠습니다. DA. D 에리어 벡터하고 여기에 딱 정확하게 파이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그 작은 창문을 통해서 나가는 플럭스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우리가 썼다시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2 곱하기 2 도트 DA라고 쓸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창문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에리어 벡터로 잡았고, 그 작은 창문, 가우시안 서피스의 작은 부분, 거기를 DA라고 잡으면, 근데 문제는 에리어가 딱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뭐 다 있으니까 이 에리어를 통해서 나가는 걸 다 더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다 인티그럴 한다. 근데 인티그럴 하는데 이렇게 동글뱅이를 표시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클로즈드 서피스 전체에 대해서 인티그럴 하라는 뜻이에요. 클로즈 서피스 전체에 대해서 인티그럴 하면 그게 바로 플럭스고,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입실론 제로분의 Q enclosed.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우셀로다. 그렇습니다. 형태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냥 단순합니다. 이 전자기학이 이 가우셀로처럼 이런 로 4개를 합해가지고 만든 것이 전자기학이에요. 이제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도 이게 있고요. 또 페러데이 로, 그다음에 앙페럴 로, 이렇게 해가지고 4개를 다 묶어가지고 맥스웰이 방정식을 만들어냅니다. 한 개의 방정식으로 나중에 만들게 되고, 한 개의 방정식 뭐냐? 다음 같은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아니고, 뭐 대학원 때나 그럴 때 가게 되면 배우는데 이런 기호가 있어요. F, mu, nu, J, nu. 이런 기호죠. 이런 기호, 요거 하나로서 전자기학 전체를 표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 F, mu, nu가 뭐고 J, nu가 뭐냐 이런 거 이제 알아야 되겠지만 이런 기호로 표시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건 우리는 필요한 게 아니니까 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가우스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니까. 자, 포인트 차지에 의한 가우스 로. 아까 우리가 그 쿨롱의 로로부터 가우스 로를 거꾸로 유도를 했었죠. 근데 이제는 가우스 로가 그냥 원래 근본적인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부터 쿨롱의 로를 다시 한번 거꾸로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반대 방향으로도 가능한지. 자, 아까 가우스 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E 도트 DA 이퀄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런 것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여기 잘 봐보세요. 이 창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부터 나가는 일렉트릭 필드 있잖아요. 일렉트릭 필드하고 DA 벡터가 같은 방향이잖아요. 그죠? 수직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인데 여기 0도예요. 그래서 E하고 DA가 같은 방향이니까 EDA가 되죠. DA. 그 다음에 코사인 제로가 됩니다. 같은 방향이라서. 근데 코사인 제로가 몇이냐면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전체, 이 서피스 전체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죠. 거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콘스탄트라서 인티그럴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면 EDA가 되는 거죠. 에리어 전체를 다 더하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스피어의 에리어고 4파이 R 제곱이 되겠습니다. 4파이 R 스퀘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묶어서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E는 결국 뭐가 되냐면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R의 제곱분의 Q,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거를 우리가 뭘로 잡은 것이냐면 아까도 한번 나왔었지만 요걸 이제 뭘로 잡으면 바로 K, 쿨롱 콘스탄트 K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R의 제곱분의 KQ가 된다. 그래서 가우스 로로부터 쿨롱의 로가 다시 거꾸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쿨롱 로는 R 제곱분의 KQQ 아니냐? 물론 거기서 일렉트릭 필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7번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렇죠? 요 그림은 어디에서 따온 것이냐면 역시 그림이 제일 좋은 영 프리드만 책에서 따온 것입니다. 영 프리드만 책이 가장 그림이 좀 예쁘게 되어 있고, 요런 거는 이제 서웨이 책에서 갖고 온 거고, 서웨이
좀 단순하죠, 그림이. 요건 영 프리드만. 팬시하죠, 그림이. 영 프리드만은 좀 약간 쉐이드를 다 집어넣은 상태. 옛날에 제일 처음에는 흑백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칼라로 쉐이드가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책은 흑백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잠깐만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전민재식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S1에 대한 거, 플럭스 1은 어떻게 되죠? 입실론 제로분의 몇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차지만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Q. 파이트 어떻게 돼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한재용씨, 그렇죠, 한재용씨. 0이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phi 3. 이승민식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EQ. 입실론 제로분의 마이너스 Q죠. 이지민식이 어떻게 돼요? phi 4. 0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죠? 이 밑에 있지만 이건 별로 하지 맙시다, 이건. 쓸데없이, 그죠? 이거 별로 안 하고 싶죠, 이거. 예, 이거 뭐 해서 뭐예요, 이거. 다 아는데. 예. 여기까지만 잘 써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컨덕팅 스피어에서의 가우스로가 있어요. 컨덕팅 스피어. 내부까지 다 컨덕터입니다. 전부 다 컨덕터인데, 이때 여기에서의 가우스로 어떻게 되냐. 아까 컨덕터는 내부에서는 일렉트릭 필드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차지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갈 것이냐면 여기 서피스로 다 가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플러스 차지라고 했을 때 서피스로. 이게 원이 아니라 사실 스피어예요. 하지만 유니폼하게 서피스로 완전히 차지가 분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안쪽하고 바깥쪽에 대해서 가우스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이 안쪽 여기다 적용하면 이 초록색 안쪽에 차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기다 적용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이 안에 있으면 이 안에는 Q죠, 그죠? 자, 그래서 왜 그림이 이왕이면은 이렇게 이 안에는 차지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안에는 차지가 Q인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지들은 다 어디에만 있냐면 여기 서피스에만 지금 다 몰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피스에 차지가 다 몰려 있다.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한번 써보면요. 2 곱하기 A, 이게 바로 플럭스 아니었습니까? 어차피 퍼펜디큘러하게 필드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다시 인티그랄 그 표시는 거의 의미가 없고 그냥 2 곱하기 A라고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A라는 건 4파이 R제곱이었고요. 자, 근데 이게 이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안에서는 0이고, 안에다 가우시안 서피스 잡으면 0이고, 바깥쪽에다 잡으면 Q다. 이렇게. 이것은 R이 라지 R보다 작을 때. 이게 R이 A보다 클 때. A가 여기서 스피어 에리어, 스피어 레디어스니까. 자,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뭐가 되느냐? 두 가지가 되죠. 내부에선 0이고, 바깥쪽에선 4파이 입실론 제로. 아래 제곱분의 Q다. 즉 아래 제곱분의 KQ다. 그렇죠? 이건 R이 위에서 엡실론 제로분의 EA니까. 아, 그렇죠. 여기 입실론 제로. 여기 있어요. 이건 R이 A보다 클 때 이렇게 나누게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까지. 컨덕터는 이렇게 좀 단순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도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돼가지고 안에서는 빵, 바깥쪽에서는 아래 제곱의 반비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일렉트릭 필드. 다음과 같은 형태가 되죠. 자, 근데 이제 이번엔 인슐레이팅 스피어가 있어요. 인슐레이팅 스피어. 그리고 차지가 with uniform charge density. 여기서 말하는 차지 덴시티는 서피스 차지 덴시티가 아니라 볼륨 차지 덴시티. 안쪽까지 차지가 골고루 퍼져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수박 아시죠? 수박. 수박 안에 그 빨간색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전부 다 차지라고 보면 돼요. 안에까지 차지가 골고루 담수되어 있는 그런 상태. 자, 아까는 그 수박 껍데기에만 차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안에 빨간색 부분이 전부 다 차지다. 자, 그러면 이때도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볼게요.
자, 여기다 바깥쪽에다 잡으면은 차지는 Q 전체인데, 아이고, 다시. 바깥쪽에다 잡게 되면 차지는 Q 전체인데, 이렇게. 안에다 잡게 되면 차지는 안에 있는 작은 수박, 그 양만큼이다. 자, 그래서 바깥쪽에 있을 때고 안쪽에 있을 때를 두 개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안쪽부터 할게요. 아까처럼. 2 곱하기 4파이 r 제곱. 굳이 a라고 안 써도 되겠죠? 4파이 r 제곱이라고 써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 일단 바깥쪽의 경우는 그냥 q 전체죠. 입실론 제로분의 q. 하지만 안쪽에 있을 때는 어떠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q 중에 한재영 씨 어떻게 돼요? 볼륨의 비율이니까 3분의 3분의 4 파이 r의 3승이잖아요. 그죠? 3분의 4 파이 r의 3승은 맞는데 그 전체를 q라고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전체 볼륨을 만일에 1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레이디어스가 반밖에 안 되면 그건 8분의 1 아닙니까? 볼륨이? 맞죠? 그죠? 2분의 1의 3승이니까 8분의 1. 자, 그럼 이건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A분의 R의 3승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전체. A가 2구, R이 1이니까요. 그죠? 3승 이렇게만 쓰면 되겠습니다. 안에 포함되는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볼륨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R이 A보다 작을 때, 이건 R이 A보다 클 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써보면은 2 곱하기 2는 위쪽은 어떻게 되냐면 4파 입실론 제로 A의 3승, 그 다음 위에는 Q 곱하기 R 이렇게 되고요. 아래쪽은 어떻게 되냐면 4파 입실론 제로 R의 제곱분의 Q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A의 3승분의 KQR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R의 제곱분의 KQ 이렇게 되겠어요. R이 A보다 작을 때, 이건 R이 A보다 클 때 두 개로 나눠 쓸 수 있죠. 그렇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볼륨 차지 덴시티로 한번 이걸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다 좀 제가 작게 한번 써볼게요. 여기 프린트는 제가 써놨는데 여기 좀 빠뜨렸는데요. 프린트해 보시면 좀 볼륨 차지 덴시티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의 오른쪽에 3번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걸로 한번 또 해볼게요. 그래서 2 곱하기 4파이 r 제곱. 여기 안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density row에다가 row가 density예요. density에다 볼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볼륨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 볼륨은 3분의 4 파이 r의 3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서 보게 되면 입실론 제로분의 1 토탈 차지를 다 써줘야 되니까 3분의 4 파이 몇이죠? A의 3승이죠. 그죠? 전체를 다 써줘야 되니까 A의 3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한번 식을 써보면은 2는 4파이로 나눠주니까 3 입실론 제로분 로우에다가 R이 되겠습니다. 안쪽의 경우는 바깥쪽은 3 입실론 제로분 로우에다가 R의 제곱분의 A의 3승 이렇게 되겠죠. density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어찌 됐던 간에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안쪽은 R에 비례하고 바깥쪽은 R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그림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안쪽에서는 R에 이렇게 비례하고 있고요. 바깥쪽은 R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 아까 컨덕터의 경우 내부에서 그냥 0이었었죠. 이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안쪽에서는 R의 프로포셔널, 바깥쪽은 R의 제곱에 인버슬리 프로포셔널 이렇게 된다. 잘 좀 써있어.
여기서 필기하는 모든 내용은 여기 프린트에 대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 앞에 부분이니까 더더욱이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뭐냐? 바깥쪽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스페리컬 쉘이에요. 쉘인데 두께가 좀 있죠. 그죠? 컨덕팅 스페리컬 쉘이고 안쪽에 들어있는 것도 컨덕팅 스피어예요. 둘 다 컨덕터입니다. 자, 안쪽은 지금 차지가 어디에 있을 거냐면 차지가 EQ가 여기 서피스에 다 몰려 있을 겁니다. 안쪽에 차지를 넣게 되면 서피스에 차지가 다 몰려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쓰면은 여기 이렇게 몰려 있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차지가 몇이냐? EQ다. EQ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 바깥쪽에는 차지가 뭐가 있냐면 바깥쪽에는 차지가 마이너스 Q가 있대요. 근데 바깥쪽은 바깥쪽은 서피스가 두 개잖아요. 안쪽 서피스하고 바깥쪽 서피스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쪽하고 바깥쪽으로 골고루 퍼질 수가 있어요. 만일에 안에 EQ 같은 게 없었다면 바깥쪽에만 Q가 몰릴 텐데 안에 EQ가 좀 땡겨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 서피스에도 차지가 분포하게 되는데 그걸 제가 좀 그려볼게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아이씨 제대로 그려야지 자꾸 이렇게 여기 안쪽 서피스 여기에 있는 차지를 우리가 Q in이라고 하겠습니다. Q in. 그다음 바깥쪽 서피스에도 또 차지가 있을 거예요. 바깥쪽 서피스. 그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Q out이라고 하겠습니다. Q out. Q out. 근데 Q in하고 Q out을 더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마이너스 Q라고요. Q in하고 Q out을 더한 것이 마이너스 Q다. 그 바깥쪽에 있는 쉘에 분포하는 차지의 전체가 마이너스 Q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우시안 서피스를 또 잡아보겠습니다. 여기 컨덕터 내부에서 다음과 같이 스피어를 잡게 되면 여기가 지금 1번 부분인데 1번 부분의 스피어 1번 컨덕터 내부니까 일단 그 부분은 일렉트릭 필드가 0이 될 거예요. 컨덕터 인사이드 컨덕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2번 어디에다 잡냐면 가우시안 서피스 여기다 잡겠습니다. 여기 자, 이 안에 들어있는 토탈 차지는 지금 몇이에요? EQ죠, 그죠? 이 안에 들어있는 토탈 차지는 EQ다. 그래서 2 곱하기 4파이 R 제곱. 그건 입실론 제로분의 Q다. 그래서 결국 나눠서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2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 뭐 이렇게 되면서 결론은 R의 제곱분의 K, EQ. R의 제곱분의 K 곱하기 2Q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부분이 중요한데 세 번째 부분은 저 여기다가 가우시안 서피스를 또 잡아야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잘못 잡았네. 잠깐만요. 정확한 원을 그리기 위해서 여기다 이렇게 잡았어요. 자, 이 부분이 세 번째 부분인데 그 안에 있는 토탈 차지는 뭐죠? 자, 이 안에 차지 지금 뭐하고 뭐 있어요? EQ하고 Q Q in이죠, 그죠? Q in도 그 안에 있고 EQ도 그 안에 있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토탈 차지는 EQ하고 Q in인데 문제는 이 부분이 뭐야? 일렉트릭 필드가 없는 컨덕터 내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토탈 차지가 0이 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2 곱하기 4파이 R 제곱. 이게 뭐가 되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Q EQ에다가 플러스 Q in인데 근데 그 부분이 컨덕터라서 이게 0이라는 거죠. 0이에요. 컨덕터라서 0이다. 따라서 이걸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Q in은 마이너스 2Q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Q in하고 Q out을 더하면 Q in 플러스 Q out
또 더하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마이너스 2q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q였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2q면 얘는 몇이다? q가 돼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바깥쪽 서피스에서는 q만큼의 차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럼 4번 어떻게 되느냐? 4번 바깥쪽 2 곱하기 4파이 알죠. 입실론 제로분의 그 안에 있는 토탈 차지는 이제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2q하고 마이너스 q를 더한 그죠? 마이너스 2q하고 마이너스 q를 더하니까 토탈 차지는 뭐죠? 그냥 q죠. q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네? 여기 완전 바깥쪽에서 보게 되면 바깥쪽을 제가 또 잡아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아, 네. 그냥 큐 아니에요? 그죠? 그냥 q죠, 그죠? 네. 이렇게 여기를 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토탈 차지는 바로 그냥 q다. q다. 자, 그래서 여기선 또 일렉트릭 필드를 구하게 되면 바깥쪽에서는 아래 제곱분의 k에다가 q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네들에 대한 그림 전체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려보면요. 일단 안쪽은 컨덕터니까 0이 되겠고요. 여기도 0이 될 겁니다. 그 사이도 컨덕터니까. 자, 근데 안쪽은 지금 아래 제곱분의 2q라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래 제곱분의 2q 상당히 이렇게 큰 이 부분이고요. 이거 그림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요 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바깥쪽은 어떠냐면 여긴 아래 제곱분의 kq라서 그냥 이렇게 우선 이렇게 다음과 같이 돼야 되죠. 여기는 아래 제곱분의 k2q EKQ라고 써야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좀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리니어 차지 덴시티. 자, 어떤 상황이냐면 실린더리컬 시메트리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페리컬 시메트리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실린더리컬 시메트리. 가우시안 서피스를 실린더 형태로 잡아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차지가 여기에 이렇게 쭉 분포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리니어하게 잘 그려보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필드가 어떻게 나가냐? 옆에서 봐도 알겠지만 이걸 위에서 이렇게 딱 본 그림을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필드는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다 나가겠죠. 이렇게 모든 방향 다 다음과 같이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모든 방향으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림처럼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옆에서 봤을 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멀어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필드가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서피스 있잖아요. 가우시안 서피스가 지금 파란색으로 좀 잡혀 있는데 이 서피스에 딱 정확하게 수직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의 롤을 한번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써오면은 E 도트 DA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E하고 DA가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잖아요. 이 에리어의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로 잡았으니까 이 두 개는 서로 E하고 A는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합니다. 그래서 E 도트 A 대신에 그냥 E DA라고 쓸 수 있고, 자, 이게 원통 대칭이기 때문에 실린더컬 시메트리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필드는 다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가 콘스턴트예요. 그래서 또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는 DA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DA는 전체 에리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2 도트 DA 대신에 그냥 2 곱하기 A를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또 Q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가우스의 로에 따라서. 자, 근데 여기서 A가 뭐냐면 이 서피스 에리어니까 2파이 RL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Q는 또 뭐라고 쓰면 되냐면 람다 곱하기 L이라고 쓰면 되겠죠. 유닛 길이당, 단위 길이당 차지가 람다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양쪽에서 L하고 L이 같이 지워지죠. 자, 그럼 일렉트릭 필드가 나오겠습니다. 일렉트릭 필드는 다음과 같이 되죠. 2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다.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 나왔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리니어 차지뿐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실린더리칼한 경우도 있어요. 실린더, 컨덕팅 실린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컨덕팅 실린더에 대한 그림을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빨간색으로 떠보겠습니다. 자, 이런 실린더죠. 실린더는 차지가 어디에만 있을 거냐면 서피스에만 차지가 다음과 같이 분포가 돼 있을 거예요. 컨덕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다 또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안에다가 잡을 수도 있고요. 내부를 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바깥쪽도 볼 수가 있겠죠. 바깥쪽에다 또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차지는 어디에만 있냐면 여기 레디어스 R인 지점까지만 R 서피스에만 차지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는 부분 요건 스몰 r, 또 여기 전체도 또 스몰 r로 이렇게 잡고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식을 어떻게 쓰냐면 2 곱하기 2, 원통 대칭이니까 또 역시 2파이 rl. 자, 이것이 이제 내부에서는 뭐가 되냐면 0이 되겠고, 그다음 바깥쪽에서는 뭐가 되냐면 이게 그림이 조금 이상하니까 약간 왼쪽으로 옮깁시다.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 되냐면 0이었고, 여기는 입실론 제로분의 Q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입실론 제로 Q는 아까 했던 것처럼 입실론 제로분의 람다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또는 입실론 제로분의 서피스 차지 덴시티를 서피스 에리어로 좀 잡아가지고 서피스 차지 덴시티를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고 거기다 2파이 RL을 곱해도 되겠습니다. 여기서 2파이 RL은 저 빨간색 부분 원통 자체 건널비죠. 서피스죠. 자,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일렉트릭 필드 구할 수 있겠네요. 일렉트릭 필드는 뭐가 되느냐? 인사이드에서는 0이고요. R이 라지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2파이 입실론 제로 아까 했던 것처럼 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입실론 제로 R분의 입실론 제로 R분의 람다 R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자, 이건 R이 라지보다 클 때죠. 이렇게. 두 경우를 좀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컨덕터의 경우예요. 자, 이제 인슐레이터의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레이터. 자, 인슐레이터의 경우 볼까요? 자, 이 자체가 인슐레이팅 실린더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매우 긴 실린더여야 돼요. 그림이 좀 별로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자, 이 안에 차지가 이제 골고루 다 분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지가 내부에. 자, 레디어스는 R이고요. 자, 안에다 또 잡을 수도 있고요. 실린더를 가우시안 서피스죠. 가우시안 서피스를 또 밖에다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 안쪽의 경우부터 하고 바깥쪽의 경우 따로따로 해가지고 또 한번 써봅시다. 자,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2 곱하기 2파이 R L. 이것은 이제 안에서도 있어요. 아까와는 달리. 안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요 볼륨만큼 이제 볼륨 차지 덴시티를 로우라고 하겠습니다. 로우에다 볼륨을 곱해주면 그게 바로 차지가 되는 거죠. 파이 스몰 r의 제곱 L 나누기 입실론 제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깥쪽에서는 저 빨간색 부분 전체 볼륨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곱하기 파이 라지 R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R이 inside, 이건 R이 outside 했을 때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가지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일렉트릭 필드 구할 수 있겠네요.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냐? 자, 봅시다. 입실론 2 입실론 제로분의 2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곱하기 R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바깥쪽은 어떻게 됐냐면 2 입실론 제로 그 다음에 R분의 로우 곱하기 라지 R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것은 R이 라지 R보다 작을 때, 이것은 R이 라지 R보다 클 때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인슐레이팅 실린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리컬 시메트리 이제 끝났고요. 이제는 뭐가 있냐면 무한 시트에 대한 거죠. 인피니트 시트. 여기 그림이 잘 그려져 있지만 인피니트 시트라는 건 그냥 종이 자체가 무한대로 펼쳐져 있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걸 말하는 거죠. 옆에서 보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에 차지가 쫙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완전 옆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죠? 자, 여기다 가우시안 서피스를 어떻게 잡느냐? 그 전에 필드를 어떻게 해요? 필드는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나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양쪽. 이렇게. 그것도 무한대로 아주 유니폼하게 나가게 됩니다. 무한대로 유니폼하게. 자, 그럼 여기다는 가우시안 서피스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요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양쪽으로 나가게 되니까 이것에 대한 여기도 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자, 그래서 한쪽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2 곱하기 A라고 잡았었잖아요. 그런데 양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지는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차지가 될 테니까 이 안의 차지는 우리가 뭐라고 쓸 수가 있을까요?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에리어라고 쓸 수 있겠죠. 시그마는 서피스 차지 덴시티, 유닛 에리어당 얼마만큼의 차지가 있느냐. 자, 양쪽에서 AA 지우고 2로 나눠주게 되면 결론은 2는 2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것은 아주 얇은 인피니티 시트, 정말로 종이장 같은 그런 건데, 이제 슬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슬랩이란 건 뭐냐면은 어떤 두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두께가 있어요. 그것도 넓이는 에리어는 무한대라고 생각합시다.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옆에서 완전히 단면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요. 그림이 너무 커졌나? 이렇게 봅시다.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자, 이 안쪽이 전부 다 지금 차지로 지금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께는 지금 몇으로 보고 싶으면 2D. 여기가 2D인 거죠, 그러니까. 자, 가우시안 서피스를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일단 안쪽에다 또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원통 형태로 잡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대칭적으로 딱 센터에다 잡는 거죠. 자, 그 다음 바깥쪽에다 또 잡습니다. 이렇게 원통 형태로 위아래 대칭이 딱 되도록 이렇게 잡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필드가 이렇게 나갈 테니 필드가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여기도 필드가 나가겠죠, 양쪽으로. 필드가 나갈 거야. 여기도 나가고요. 여기도 이쪽으로 나가고. 자, 그런 걸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한번 그려보죠. E는 얘에다가 area. 하지만 위아래로 나가기 때문에 2배가 되겠죠. 곱하기 2배. 자, 일단 인사이드부터 볼까요? 인사이드.
자, 요 안에 있는 차지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보면은 자, 입실론 제로분의 볼륨 차지죠. 그래서 로우, 그 다음에 에리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Z라고 합시다. Z. 여기도 또 Z. 2Z가 되겠네요. 두께는 2Z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A가 Z가 D보다 작은 경우예요. 자, 그 다음에 완전 바깥쪽은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곱하기 A에다가 2D가 되겠죠. 왜냐면 이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바깥쪽에 있는 가우시안 서피스는. 그래서 이제 Z가 D보다 큰 경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정리를 해보면은 E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G. 자, 그 다음에 여기는 G가 D보다 작겠다 되고요. 또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에다가 D. 이건 G가 D보다 클 때 이렇게 되죠. 콘스탄트가 되네요. 자, 일단 이쪽으로 와서 그림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은 컨덕팅 실린더의 경우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이렇게 되겠죠. 인사이드에서는 0. 그죠? 그다음 R 바깥쪽에서는 R의 반비례하는 형태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R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인슐레이팅의 경우는 어떠냐면 인슐레이터의 경우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리니어하게 늘어나다가 R 이후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R의 반비례하는 형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어떨까요? 여기는 Z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에서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늘어나다가 바깥쪽에서는 이렇게 쭉 콘스탄트로 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반대 방향 또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14번. 14번은 차지드 컨덕터예요. 차지드 컨덕터면 제가 여기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컨덕터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여기에 차지가 이렇게 있는 거죠. 서피스에.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 가우시안 서피스를 다음과 같이 잡습니다. 이렇게 잡죠.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필드를 한번 여기서 그려보면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는 필드.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인사이드는 없고 바깥쪽으로만 있으니까 이때는 가우스 룰을 여기다 적용하게 되면 2 곱하기 A는 입실론 제로분의 서피스 차지 덴시티. 이 컨덕터에서는 항상 퍼펜디큘러하게 나간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부분이 서피스의 차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서피스 차지 덴시티 시그마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하고 A 지워주면서 E는 뭐냐?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electric flux through the area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자, 다음과 같이 큐브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큐브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만일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딱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를 통해서 나오는 일렉트릭 플럭스가 있죠. 이쪽은 일렉트릭 플럭스가 2A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뭐 2 곱하기 A의 제곱이 되겠죠. 하지만은 이 옆에는 어떨까요? 이쪽은 스쳐 지나가는 거니까 패럴렐하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플럭스가 0이고 이 옆도 플럭스가 0일 것이고 이 뒤쪽 면도 0일 것이고 아래쪽 면도 0일 것입니다. 이런 걸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15번은 잠시 뒤에 하고 16번을 먼저 해보면은 큐브가 이렇게 있다. 큐브가 다음과 같이 있어요. 자, 그런데 큐브의 완전 센터 정중앙에 차지가 하나 있다. 그럼 그 포인트 차지로부터 필드가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이쪽으로도 나가고 뭐 다 나가겠죠. 모든 방향으로. 자, 그러면 6개의 면에 이게 큐브니까 6개의 페이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6개 면을 골고루 나가게 되니까 이 차지가 뿜어내는 플럭스는 어떻게 되냐면 입실론 제로분의 Q인데 그 중에서 한쪽 서피스로 가는 것은 몇이 되냐면 이것의 6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 경우를 잘 보면 이 15번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2분의 a인 위치에 있으니까 결국은 여길 2분의 a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큐브의 아래쪽 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면으로 나가는 플럭스는 결국은 이것도 6분의 1 곱하기 입실론 제로분의 q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면, 자, 이번엔 큐브의 센터에 차지가 있는 게 아니라 큐브의 한쪽 보테이스 꼭지점에 차지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큐브를 이렇게 8개의 큐브를 쌓아가지고 8개의 큐브를 다음같이 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큐브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요 큐브는 여기 어느 부분이라고 보면 되냐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저 뒤쪽 큐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게 전체 커다란 큐브 8개의 큐브를 쌓아가지고 만들어진 커다란 큐브의 완전 센터라고 보면 그 센터는 바로 저쪽 뒤편에 있는 큐브의 한쪽 꼭지점이 될 것입니다. 꼭지점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차지가 뿜어내는 플럭스는 역시 입실론 제로분의 q인데, 근데 이제 창문이 총 몇 개가 있냐면요, 걔가 뿜어내서 필드가 나가야 되는 그런 창문이 위아래로 옆으로 해가지고 총 몇 개가 있게 되냐면 24개가 있게 됩니다. 왜냐면 총 6개 면이 있고 각 6개마다 4개의 창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 창문에 골고루 필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24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은 얼마나 가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이 차지가. 그래서 24분의 1만큼이 그쪽으로 나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볼륨 처리 덴시티가 레디어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 볼륨 처리 덴시티가 커지는 그런 경우죠. 덴시티가. 자, 그래서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여기를 통해서 나가는 플럭스를 이용해서 이 지점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보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초록색 이 부분을 통해서 나가는 플럭스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차지들을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부분, 이 쉘에 있잖아요. 쉘. 이 쉘에 들어있는 차지들을 다 더해서 레디어스 0일 때부터 시작해서 R일 때까지를 다 더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레디어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제가 레디어스는 여기서부터 이 초록색 부분까지를 R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R 대신에 제가 X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X.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한번 잘 그려볼게요. 이 빨간색 쉘 안에 들어있는 차지들을 다 더해가지고 이 아래쪽에서부터 제로일 때부터 시작해서 초록색인 부분까지 전부 다 중첩을 시켜서 토탈 차지를 구해서,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을, 그린 부분을 나가는 플럭스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E 곱하기 4파이 R 제곱. 이렇게. 자, 이건 뭐가 되냐면 차지는 차지인데 입실론 제로분의 Q를 해야 되죠. 근데 그 Q가 뭐냐면 덴시티에다 볼륨을 곱한 것이다. 자, 근데 여기 볼륨은 뭐냐면 이 빨간색 볼륨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X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는 뭐냐면 DX가 되겠습니다. DX. 그리고 빨간색이라고 하는 그 스페리컬 쉘의 에리어는, 볼륨은 어떻게 되냐면 4파이 X의 제곱, 4파이 X의 제곱이 서피스 에리어니까 거기다 DX를 곱해주면 정확하게 볼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로우는 지금 여기 뭐라고 써는 KR이라고 써있지만 KX로 바꿔서 써볼게요. 자, 그리고 제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인티그를 하느냐? 초록색 부분 R인데까지 인티그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입실론 제로분의 1에다가 4파이 K
그 다음에 x의 몇 승입니까? x의 3승이니까 4분의 r의 4승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양쪽에서 r의 4승 나눠주고 또 그쵸? 자, 그러면 양쪽에서 4파이 4파이 같이 지웁시다. 지우고 자, 아래 제곱 지우고 여기는 아래 2승만 남게 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2는 뭐가 됩니까? 4 입실론 제로분의 로우 곱하기 로우는 없고요. k가 있는 거죠. k 곱하기 r의 제곱이 되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은 안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아래 제곱에 비례하는 쿼드라틱 이퀘이션이 되고요. 스몰 r까지, 라지 r까지. 그리고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래 제곱에 반비례하는 형태가 되겠죠. 여긴 r 스퀘어, 여긴 r의 제곱에 인버슬리 프로포셔널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같은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